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무슨 허세를 부리시는 거죠? 박준호는 장모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주 하여회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차량을 타고 나가시는 김순자. 어머니를 보며 사위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평범한 시골 출신 장모님이 갑자기 비서까지 거느로이며 공항에서 누군가를 마중 나간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공항에서 VIP 라운지에서 나온 한 남성을 보는 순간 박준호는 입을 다무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모님이 대기업 회장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본 박준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과연 김순자 어머니와 이태성 회장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김순자 어머니를 존경하고 잘 모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대학 동기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의 장인어른 자랑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누구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 누구는 사업가라, 누구는 의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박준호는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장모님은 평범한 시골 출신에 학력도 그리 높지 않으셨거든요. 말투도 다소 투박하시고 옷차림도 소박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는 왠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박준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탓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는 점점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가급적 가족 이야기를 피하곤 했죠. 아내 김미영은 이런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효자사위였는데 말이에요. 미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하지만 박준호는 그런 게 아니라며 둘러댔습니다. 단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뿐이라고 했죠. 미영은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호텔 라운지에서 열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한 친구가 말했죠. 우리 장인 어른이 교수 출신이라 정말 대화가 재미있어. 학식이 깊으셔서 뭘 물어봐도 척척 답해 주시거든. 또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이 우리 장모님은 사업하시는 분이라 경제 감각이 뛰어나서 덕분에 투자도 잘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세 번째 친구는 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장인 어른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 그것도 대학 병원 과장급이시라 정말 든든해. 병원 인맥도 넓으시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자 박준호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장모님 자랑을 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의 시선이 박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장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친구들은 그런 대답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될까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준호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의 장인 어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었는데 자신만 평범한 장모님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준호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좀 부담스러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좀 시골스럽잖아.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성공한 집안 장인 어른들 자랑하는데, 우리만 할 얘기가 없더라고. 미영은 남편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나를 혼자서 키우시며 정말 고생하신 분이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박준호도 아내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주말에 또 동기 모임이 있는데 가능하면 어머니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어머니의 증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한편 박준호는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되는 걸까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장인어른을 들고 있는데 자신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 소박한 차림새만 보던 가족들에게는 꽤 의외였습니다. 미영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엄마 어디 가세요? 그렇게 정장까지 입고 말이에요. 김순자 어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분 만나러 가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 대답만 하시고는 서둘러 집을 나서셨어요. 미영은 더 궁금해졌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허세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박준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정장 입고 나가시면서 중요한 분 만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시는 건지 모르겠어. 미영은 남편의 말투가 곱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엄마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시나 봐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외출할 때 비서 같은 젊은 여성이 모시러 왔던 거예요. 그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따라 나서셨죠. 이 장면을 본 박준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김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박준호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평소 소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시니 허세처럼 보였거든요. 미영에게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도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네. 미영은 남편의 편견 섞인 말투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보, 엄마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현실을 봐.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을 아시겠어? 그냥 동네 부녀의 모임 같은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행동하시는 거야? 김순자 어머니는 이런 사위의 시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미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 남편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구나. 미영은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말했어요. 엄마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순자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사람은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박준호의 의심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실 때였어요. 내가 예전에 도움을 주문이 있어서 말이야. 그분이 지금 잘 되셨나 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했거든요. 박준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하시네. 누구를 도와줬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도와주셨다는 거야? 미영은 남편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엄마가 거짓말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다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 어느 날 박준호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요즘 이상해. 갑자기 정장 입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사람 만난다고 하시는데 말이야. 동료들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장모님이 뭔가 사업이라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박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이라니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냥 허세 부리시는 것 같아.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박준호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외출을 계속하셨고 박준호는 그럴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미영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아침 김순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더욱 잠중했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미영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순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을 공항에서 모셔야 한다. 그분이 멀리서 오시거든. 미영은 더 궁금해졌어요. 공항에서 모신다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처럼 젊은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차량도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박준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 기사까지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준호는 이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뭐 하시는 거냐 하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는 거죠? 김순자 어머니는 사위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박준호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무슨 때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차량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여성의 말투와 행동을 보니 전문적인 비서 같았어요. 박준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뭔가 사정이 있으시나 봐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지만 박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영아,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비서도 생기고 고급 차량도 타고 다니시고 뭔가 허세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김순자 어머니는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출 준비를 계속하셨어요. 박준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무슨 연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김순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연기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셔야 해. 그분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거든. 박준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요.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을 아시겠어요?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가 무슨 재벌 회장이라도 아시는 줄 아세요? 이 말에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상처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미영아, 현실을 봐.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을 아신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겠어? 분명히 뭔가 과장하시는 거야. 김순자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려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면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김순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태성이라는 분이야.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 박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태성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세요? 그런데 비서 같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항공편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박준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항공편이라니 정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량에 올라타셨습니다. 박준호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야? 미영은 남편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날 박준호는 회사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정말 이상해. 오늘도 공항에서 누구를 모신다고 하시더라고. 이태성이라는 사람을 말이야. 동료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어요. 과장님, 이태성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어떤 이태성인지 아세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과장님,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장모님이 무슨 사기에 당하시는 건 아닐까요?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사기꾼에게 쏟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걱정돼.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사람들에게 쏟고 계시는 건 아닐까. 동료들도 걱정하며 말했어요. 박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중요한 분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김순자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중에서도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점심시간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는 아직 안 돌아오셨지?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아마 늦게 오실 것 같아요. 박준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뭐가 있다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박준호는 김순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누구를 만나고 오셨죠? 어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그냥 중요한 분이었어. 좋은 시간이 없다. 박준호는
그런 모호한 답변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또다시 정장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박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아닌가요? 미영은 남편의 격한 반응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엄마가 뭔가 사정이 있으시나 봐요.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미영아, 우리 어머니 따라가 보자. 도대체 뭘 하시는지 확인해 보자고.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여보,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대로 둘 순 없어.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해. 혹시 사기꾼들에게 섞어 계시는 건 아닐까? 미영은 남편의 의도를 알았지만 어머니도 걱정됐어요. 결국 두 사람은 김순자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시자 박준호와 미영도 급히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앞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차량은 고속도로를 타고 공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는 중얼거렸어요. 역시 공항이네.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가시는 거야? 공항에 도착하자 김순자 어머니는 국제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박준호와 미영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VIP 라운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 몇 명이 김순자 어머니께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죠. 박준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저게 뭐지? 공항 직원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 미영도 깜짝 놀랐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정말 중요한 분을 아시나 봐요.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대접하드시겠어?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그 방송을 듣고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안 여원들이 먼저 나오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따라 나왔어요. 박준호와 미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김순자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바짝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드디어 한 남성이 VIP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 뒤로 수행원들이 몇 명 더 따라 나왔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남성이 얼굴을 보려고 눈을 찡그렸어요. 뭔가 난이 근 것 같았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미영이 박준호의 팔을 잡으며 속삭했어요. 여보, 정말 중요한 분 같은데요. 수행원들도 많고 보안 여원들도 있고 말이에요. 박준호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을 아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남성과 김순자 어머니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보안 여원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준호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분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박준호는 그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순자 어머니가 그 남성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남성도 정중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김 여사님, 제가 더 감사하죠. 박준호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네. 도대체 누구지? 미영도 궁금해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분 누구 같아요? 엄마가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박준호는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모르겠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주 면을 둘러보는데 박준호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자신이 다니는 태성그룹의 이태성 회장이었던 거예요. 박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 우리 회사 회장님이잖아. 미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라고요? 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아. 분명히 이태성 회장님이야. 회사 게시판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야. 회사 창립 기념일 때도 직접 본 적 있고 미영은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박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 회사 회장님을 아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는 것처럼 정중했거든요. 김 여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박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회장님이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시는 거지?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시겠어? 그때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순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네, 회장님. 사실 제 달 사위가 회장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태성 회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준호는 그 대화를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김순자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이에요.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성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박준호 과장님이요. 제가 알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말 우연히 일치네요. 박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아신다고. 물론 대기업에서 회장이 모든 직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이라도 아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태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인사평가도 항상 좋더라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의 사위분이시라니 정말 놀랍네요. 김순자 어머니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별것 아닌 사회지만 잘 부탁드려요. 이태성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 여사님,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께 자신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단순히 직원 가족을 예상 대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는 것처럼 정중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회장님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시는 걸 보니까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회장님이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시는 거지? 기때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시간이 되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기뻐하며 답했어요. 그러시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공항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과 친분이 있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평범한 장모님이 대기업 회장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박준호와 미영은 멀리서 김순자 어머니와 이태성 회장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박준호는 다가가서 대화를 엿들어 보고 싶었지만 듣힐까봐 망설였습니다. 이영이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엄마가 우리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준호는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뭔 얘기 하시는지 궁금해.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회장님이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셨습니다. 대하시는 거야. 다행히 그들이 앉은 자리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박준호와 미영은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김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이태성 회장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야 김 여사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는 그 대화를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덕분에 잘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태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30년 전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김순자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태성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에릭, 아직, 이하센, 코너 밑에서 이어서 지렸고 빚더미에 앉아서 자살까지 생각했을 때 여사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박준호는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태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빌려주신 500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태성그룹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회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성공하신 거죠.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이태성 회장은 고개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여사님은 과부가 되어 어린 딸 하나 키우시면서도 절망에 빠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박준호는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를 보며 점점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을 도와주신 게 있구나. 그것도 30년 전에 말이야. 미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나 봐요. 회장님이 저렇게 감사해 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태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여사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회장님이 잘 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그때 도움을 드린 보람이 있어요. 박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이태성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 사위분이 저희 회사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김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회장님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까요. 이태성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사님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인의 사위분이 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네요. 박준호는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셨구나. 그것도 30년 전에 도움을 주셨던 거야.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여사님만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김순자 어머니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도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이태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제기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김순자 어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님 사위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박준호라고 하는데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잔데 요즘 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성 회장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 말씀이신가요? 김순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매주 회장님 만나러 다니는 걸 보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밀로 해왔거든요. 이태성 회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하네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의아해할 만합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사위가 회장님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제가 사위한테 도움이 되려고 회장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서요. 이태성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김 여사님은 제 은인이시고 제가 평생 감사해야 할 뿐이에요. 사위 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순자 어머니는 고마워하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일치인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드린 분의 회사에 사위가 다니고 있다니까요. 이태성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사위분을 제가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은인의 가족이니까요. 김순자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자기 실력으로 성공해야 해요. 하지만 이태성 회장은 고집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김 여사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은인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어요.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회장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고마워하신다면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미영이 남편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의심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분이셨다니. 이태성 회장이 김순자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위분에게도 제가 김 여사님과의 관계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내가 되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그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허세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굳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김순자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시면 뵙고 싶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회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매주 회장님을 만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3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이태성 회장의 은행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회장님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운명적인 연결고리 말이죠. 미영은 남편의 침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엄마를 이해하시겠죠? 엄마가 허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을 아시는 거였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박준호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의 은인이셨다니 말이에요. 김순자 어머니는 박준호와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어디 갔다 왔니?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따라갔었어요. 공항까지 말이에요. 김순자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따라왔다고? 미영이 얼른 나서서 설명했어요. 엄마 걱정되어서 따라간 거예요.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김순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봤구나. 이태성 회장님을 만나는 것까지. 박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박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의심할 만해. 박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의 은인이셨다니. 김순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태성 회장님이 너무 잘 망하고 계셔서 도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지. 박준호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다는 걸 알고는 더 조심스러워졌어. 혹시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회장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서 박준호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했는데. 김순자 어머니는 박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는 서로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한 거야.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자구나. 박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박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달은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박준호는 회사에서 이태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만난 거였어요. 박준호 과장님, 김 여사님이 당신 장모님이시다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준호는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회장님. 장모님께서 회장님께 큰 도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은인이세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30년 전 제가 모든 걸 잊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김 여사님 많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박준호는 회장님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태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박 과장님을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은인의 가족이니까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태성 회장은 그런 박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그날 저녁 박준호는 집에 돌아와 김순자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장님을 만났어요. 정말 어머니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김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잘 되셔서 다행이야. 박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어머니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순자 어머니는 박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야, 자랑은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자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박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그 후로 박준호는 김순자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친구들은 박준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장모님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었어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알게 됐죠. 김순자 어머니는 그런 박준호의 변화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 다른 거죠. 이미 형도 남편과 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 걸 보며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박준호는 그 후로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박준호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사위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구나. 박준호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순자 어머니는 고개를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건 내 실력이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박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가장 큰 도움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김순자 어머니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란다. 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말이에요. 이제 박준호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가족이 된 거죠. 김순자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